국민의힘 또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가 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엄청나게 짖어댔더라고요. 그런데 14일이 또 아주 고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4일에는 3건의 가처분 신청이 황정수 판사, 똑같은 사람이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지난번 이준석이가 5일날 이 정국이를 열어서는 안 된다.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14일로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14일로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 뭐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정국이가 이미 개최해가고 다 의결이 되고 그랬고, 또 지금 문제는 4번째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비대위에 대해서 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거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까지 함께.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황정수도 좀 달리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14일 건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일부 패널들이 잘못 말하고 있는데 14일 건은 이게 두 가지를 신문하거든요. 예.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처럼 상임 정국위를 정국위원을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이미 버스가 떠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기차가 출발한 거예요. 예.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 거예요. 이 말은 이미 해버린 걸 하지 말라는 가처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전국이 개최 금지 가처분은 이제 각하됩니다. 예. 이런 걸 요건이 없어서 각하되는 거예요. 기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처분이 14일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뭐냐? 바로 주호영이가 임명한 8명 있잖아. 예. 예. 나머지 8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 이런 게 가처분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비대위가 출범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기존의 8명은 자동적으로 이게 직무가 끝난 거예요. 예. 물론 이게 똑같은 임무를 다시 하더라도 그런 게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똑같이 9명을 해도 이미 기존의 9명은 직무가 끝났고 새로 선임된 9명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나머지 8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 비대위원. 이것도 이게 이미 새롭게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기존의 비대위원은 끝났잖아요. 예. 그렇죠. 따라서 이게 14일 건은 둘 다 각하다. 이거는 이제 그 황정수 할아버지가 와도 황정수 정조 고조 할아버지가 와도 또 이게 김명수 고조 정조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이게 각합니다. 14일 건은.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거는 새로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또 이게 이준석이가 또 가처분하면 바로 이제 내겠다고. 그거는 이제 싸움이 되겠죠. 그거는 14일에 그건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4일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광석 거리라고 아주 유명한 거리 있지 않습니까? 가수 김광석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대구는 보수 심장인데 보수 괴멸을 주장하는 선동한다 할까?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 지금 상황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도 더 위법한 상황이고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이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탄핵론을 지금 거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거기다가 대구 사람들이 이 대구에 특히 TK 출신 의원들을 좀 심판을 해달라. 이 사람들은 복지부동의 정치인이고 윤석열의 특히 윤핵관의 전위대 역할이라 하고 있다. 지록 유만화하는 사람들. 그런 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달라. 그러면서 아무리 뭐 윤석열과 윤핵관의 자기를 탄압해도 본인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 과거 군사정부 때 뭐 금지곡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빗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좀 논평을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요. 예. 조금 전에 그 당군 일의 최대 거짓말쟁이가 이재명이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재명 이후에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이준석이다. 예. 이렇게 했잖아요. 이준석이가 일단 이게 대구에서 하는 것도 자기는 이게 선거 때마다 호남에 가서 매일 이렇게 호남을 부르짖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대구에서 하는 거
이거부터 이게 생뚱맞고요. 지금 이게 대구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한테 죽비를 내려치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축표를 쳐달라는 거죠. 죽비. 저는 지금 이게 이준석이 별명이요. 요즘 이게 별명이 그 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별명이 미친 개거든요. 다 그래 불러요. 미친 개인데. 네. 아니, 또 이게 한자로 노란딱지 붙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는 안 쓰면 되지. 근데 아니, 내용도 해가지고 하도 노란딱지를 아니 별명이 그런데 그러면 뭐 광견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광견. 광견 좋습니다. 광견. 근데 저는 원래 별명이 광견인데 예. 제가 여기 제명이 곧 될 거 아니에요. 예. 곧 제명됩니다. 윤리. 예. 그러면 이게 떠돌이개가 돼요. 떠돌이개. 예. 그것도 이게 노란딱지 붙으면 그냥 유기견이라고 하죠. 개로 그냥 하는 그 광견 유기견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준석의 운명은 뭐가 되느냐. 예. 결국은 이게 감옥에 갇힌 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가마솥에 팽당하는 개가 돼요. 팽. 예. 물론 이게 토끼 사냥하는 거 팽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토끼 사냥한 적이 없어요. 예. 이준석이. 그냥 팽당하는 거지. 미친 개니까 안락사 되는 거지. 안락사. 예. 안락사. 이게 이준석의 운명이 저는 보입니다. 토끼 사냥이 아니라 광견에서 유기견으로 마지막에 팽당하는 안락사 당하는 예. 이게 운명인데 저는 그러면 이게 그 광견 미친 개는 뭐가 약이냐? 몽둥이가 약이죠. 그게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불효명은 북한의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예.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이에요. 그렇죠. 자, 저는 이게 대구 사람들, 제가 대구에서 초중고 나오고 대구에서 제가 영남대 교수 생활을 6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대구 거의 토박이 합천이 고향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로 왔어요. 네. 대구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교 서울에 왔다가 다시 이게 영남대 교수로 제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 대구 시민들이 몽둥이를 들이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미친 게 때려잡는데 죽비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여. 몽둥이 들고 이게 이준석이라는 광견 때려잡는데 이게 몽둥이를 들고 이게 때려치야 됩니다. 옛날에 복날에 개 잡듯이 옛날에 이렇게 때려잡아요. 이게 죽비가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저는 이준석이를 징계해야 된다. 이게 우리 보수 자유파의 할 일이다.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완전히 좌파의 프락치 위장 좌파로 이게 문재인한테는 90도로 앞으로 인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30도로 해. 네, 맞아요. 와, 정말 이게 딱 젖혀요.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대구 시민들이 이제는 이게 나서야 됩니다. 이 미친 개 때려잡는데 나서야 된다. 제가 이게 대구 시민으로서 강국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 뭐 통화를 했다던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그거는 전혀 이런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이렇게 소리를 목청을 높였습니다만은 반영 그게 크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기자회견처럼 그때는 그냥 양두구역이다 어찌가다 하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직공을 했는데 이제 자꾸 걔가 지지자 되니까 늘 또 하는 소리 그 소리 모양이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자기가 뭐 서진 정책이다 어찌다 해갖고 호남에 가서 자기가 다 이렇게 돌아다녔고 대선 때도 이겼다고 하는데 요새는 호남은 딱 버려버리고 뭐 고향이 원래 이제 선대가 칠곡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영 좀 찝찝하겠어요. 지금 원래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뭐 애정을 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입당 안 해주는 것도 이준석이가 좀 풀어갖고 또 이렇게 복당도 시켰단 말이에요. 복당을. 그런데 가서 뒤통수를 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대구 경북요. 우리 아까 제가 보수의 심장이라 했고요. 호국의 성지입니다. 칠곡이 다부동 전투리 백선엽 장군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에 망신을 시키는 게 좌파가 2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과 이준석입니다. 이재명이가 안동이래 자기가. 그 경북이잖아요. 예, 경북 안동. 근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가 안동이에요. 예. 옛날에 그 우리 태계 이황 학봉 김성일 선생부터
독립운동가가 줄줄이 놓은 게 안동입니다. 예. 근데 그 안동에서 그 주민들이 고생해가지고 담배 그 수매인 거, 그걸 도박이가 다 탕진해가지고 떠난 게 이재명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이준석이요. 지금 이게 제가 이준석 아버지도 잘 알지만 정권사 지점장이니까 제가 거래하는 제가 이게 뭐 이준석의 아버지는 이재명의 아버지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맨날 이게 아버지가 이준석이 혼낸데 야 준석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이준석이가 인간이 안 되니 자기 아버지도 버렸잖아. 그래서 제가 이게 이준석이는 육성간호 6 아버지를 이렇게 섬긴 종놈이라고 종놈. 예. 지금 이게 대구 와서 어디 박근혜 지가 탄핵을 해놨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위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헌시자처럼 져버렸잖아 탄핵부터. 그러니까 자기를 발탁해 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 키즈가 이준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 아버지로 섬긴 게 김무성, 유승민 아닙니까? 예. 김무성, 유승민. 어제도 이게 유승민 뭐 또 유승민이 어제는 좀 편드는 것 같더라고. 옛날 박근혜 때 발언 말했는데 탄압받았다고. 예. 근데 얼마 전에는 조홍천이하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또 편을 들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게 뭐라 했냐면 유승민 보고도 당대표감이 아니야. 자기가 더 하니까. 예. 이렇게 김무성과 유승민도 이게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섬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이게 할배하고 홍준표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할배하면 이게 이러면 안 돼도 다 알더만 유튜브에서는 할배하면 그냥 우리나라 이게 80몇 살 할배는 누가 있어요? 김종인. 기존대기 버렸잖아요. 김종인도 지금 손절 해버리고 안철수고 뭐 이렇게 손잡았다 이런 예. 얘기까지 지금 나더라요. 그 다음에 그 홍준표까지. 예. 그러면 이게 벌써 몇 명, 5명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자기 친아버지까지 버린 놈 아닙니까? 친아버지까지. 친아버지가 이게 그런 호소해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싸가지 없는 이런 이게 육성간호. 이준석이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한 150명? 개딸들이 한 400~500명 왔잖아. 야, 정말 이게 다 합쳐가지고 몇 명 돼요? 개딸들 있잖아, 이재명 뭐한 집회도. 500명 왔다고. 그 한 400~500명. 저 서초동도 500명 왔더니 둘이 다 뭐 짜고 이렇게 우리 500명 뭐 왔다가 김광석 공원에 저도 자주 갑니다. 그냥 그럼 이게 왔다 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준석이만 보러 옵니까?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평소에도 몇백 명 와요. 몇백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한 150이나 관심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게 좌파 패널들이나 자꾸 좌파들이 펌퍼지라고 방송에서 뭐 이준석 껴안으라 지금 하니까 뭐 이게 대단한 거지만 이게 우리 우파에서 보면요 한 줌에 흙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게 그냥 암세포 요거 도려내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제명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기소하면 정치판에서 그냥 소리 소없이 팽당해 사라지는 이런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막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금도를 지키면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보수 쪽에서는 사실 정치 생명이 끝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쪽에 가서 이제 한번 다르죠. 이제 뭐 민주당에서 영입해가지고 한번 뭐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쪽에서 다시 정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드네요. 그럼요. 지금 이게 그 이준석이 있잖아요. 어제 제 말 중에 2가지만 더 비판하면 어제 중에 뭐 자기는 이게 그 문재인의 잘못을 지적하듯이 윤석열 잘못도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게 왜 지록 위마하는 이게 간신들밖에 없느냐. 이러는데 너게 이준석 한 번이라도 문재인 잘못 지적한 적 있어? 없잖아요. 자기는 이게 문재인 앞에서는 완전히 고양이 앞에 지새끼처럼 쫄쫄 매면서 그러다가 이게 유인태한테도 90도로 인사하더래. 전부 이게 좌파만 만나면 90도로 인사하고 우리 우파들은 빳빳하게 욕만 하고 이게 문제고요. 그게 내부 총질이죠. 저는요. 이 이준석이 지지하는 배신자들요. 제가 보기에 한 12척의 배가 있다 봐. 또 이게 자기는 뭐 대구 의원이 12명인데 12척의 배가 앞으로 안 싸우고 도망만 간다고 욕했잖아. 예. 제가 딱 보니까 이준석이 편드는 12명의 배신자들이 있더라고. 대충 이게 김웅이부터 뭐 하태경이 있잖아. 예. 저 어디 그 포항에 김병욱이가 또 하나 있죠? 예, 김병욱이. 김병욱이라고. 그 다음에 유승민계.
그 다음에 최고위원 중에 뭐 김용태 부대변인 신윤길 있잖아. 대충 살려보니까 한 12명의 배신자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문제예요. 이 당에 12명의 배신자를 도려내야지. 대구시 의원 12명이 뭘 잘못했어요? 대구시 여론이 전부 이준석이 친해라. 이러니까 이게 친해는 그게 여론이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도 제가 이준석한테 강력하게 비판하고, 항상 말하지만 이준석은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타협이나 양보나 포용이나 이 세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불타협, 불양보, 그 다음에 이 불포용 3대 원칙으로 확실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